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헌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달달구리한 정의가 여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용히.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민호 감독의 2015년작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영화였죠. 미생, 이끼 등으로 유명한 윤태호 만화가의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6년 7월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명언과 같은 해 10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재조명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 개봉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저는 영화를 보고 집에 가던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개 돼지인가?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리뷰와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에 별다른 줄거리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분석 과정 중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영화의 첫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감독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공간이며 영화의 방향성 혹은 전반적인 설정의 함축적 공간이 바로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첫 장면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리 고발 사건으로 자신을 인터뷰하러 온 기자 앞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한 차이나타운 이야기를 하는 안상구.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차이나타운이라고 봤어요? 잭 니콜슨이 사립탐정으로 나오는데. 뜬금없는 이야기 끝에 안상구는 영화 속에서 코가 다친 잭 니콜슨의 이야기를 자신에게로 투영시킵니다. 잭 니콜슨 코가 십창이 나는데 그 부인을 찾아가서 이런 대사를 날리지. 빌어먹을 내 코가 없어질 뻔했단 말이오. 난 내 코가 좋아요. 빌어먹을 내 손이 없어졌단 말이오. 난 내 손이 좋아요. 이 충격적인 첫 장면을 통해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영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영화의 마지막 감독 우민호는 본 영화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창작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짜 의미는 영화 속 현실에서 안상구가 겪은 일이 영화와 같았듯 우리 사회도 영화 내부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실제 영화 속에선 영화라고 믿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와 밀접한 설정들이 등장하죠.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신정당, 현대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미래자동차, 조선일보를 연상시키는 조국일보까지 정치, 경제, 언론 등 여러 사회 요소들이 우리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암투, 성접대 등의 이야기는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이슈화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영화일 뿐이지만 현실에 닿아 있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감독 우민호는 차이나타운 이야기, 대부의 오마주 등을 통해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첫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신효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의 정상적 기능 하에서 국가와 국민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는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바로 조국일보 주필 이강이란 인물이죠. 그는 높디 높은 빌딩 위에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며 등장합니다. 예,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예. 이후 언론과 기업의 관계를 마케팅 파트너십으로 비유하는 미래자동차 5회장 앞에서 교활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가 하면 어찌됐건 참 좋은 일이다. 언론사하고 기업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 이 주간
앞으로도 좋은 걸 고대하고 있을게. 예.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 경제를 주무르며 민중을 향해 개 돼지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간들은 들도 말고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줘야 딴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그의 존재는 영화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쓴 웃음을 짓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단지 영화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도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짓고 있던 쓴 웃음도 이내 멈추게 되겠죠. 기사 댓글을 막 지난 며칠간 계속 밤에 못 자고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저는 민중은 개 돼지라는 그의 대사에 큰 공감을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햇수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2016년 하반기 그 사건은 온 국민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중들은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한 편입니다. 뉴스 기사 한 줄에 앵커의 목소리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며 심지어는 그런 목소리조차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는 사회에 민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 또한 20대의 젊은이지만 선거철을 제외하곤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뉴스에 민감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사회 주요층의 입장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는 생각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 현실의 한 공무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랬던 그가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만든 건 우리의 무관심 덕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 이강인은 자신의 언론 공작을 두고 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우 하나 더 꽂는다고 뭐 문제될 거 있나요? 원톱이 아니고 투톱으로 가겠다 이 말이가. 이 영화 끝나면 알겠죠. 지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다는 걸. 익히 아시듯 영화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강희에게 세상은 자신이 연필로 써내려고 하는 원고지 속 소설과 같은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기사로 써내며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는 그의 모습은 언론이 권력과 타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홀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장면일 겁니다. 끓을 좀 썼더니 출출한데. 자, 나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갑시다. 아니 기사가 일기예보도 아니고. 민중은 개 돼지라는 그의 대사, 단순히 언론의 타락을 빗대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신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죠. 영화 속 이강희처럼 고작 단어 몇 개를 바꾸어 대중들을 현혹하고 조종하는 언론의 모습.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고작 단어 몇 개로 휘청이는 대중들의 모습. 문일섭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미래자동차 비자금과 관련된 안상부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가 거짓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속 이강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캐릭터임과 동시에 감독이 우리에게 겨눈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풍자에 웃음만 짓지 말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인물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영화를 개봉하는 것은 감독에게 큰 부담이 따릅니다. 영화라는 상품을 소비할 소비층이 성인이라는 대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19금이라는 딱지는 많은 성인들에게도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우민호가 영화 내부자들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개봉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는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적나라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딸뻘은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끼고 노는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의 모습. 됐어. 오케이. 성기를 골프채에 비유하며 성적 유희를 즐기는 그들.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근본적 이유는 영화의 장면이 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리라 믿었던, 그리고 깨끗해야 한다고 배웠던 정치, 경제, 언론의 본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 하나쯤 병신 만드는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닌 그들.
이거 하나 써이고 여기요. 그거 말고 이어서 그러고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언론의 비호 아래서 당당할 수 있는 그들. 저 장필우는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미래 자동차로부터 그 어떤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며, 그리고 이러한 비겁함과 부조리함이 고작 돈이라는 물질로 용인되는 영화 속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이름이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한 감독 우민호의 연출 방식은 적나라한 전시였고, 이는 마치 취재한 정보를 사실대로 보도하는 기자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즉, 언론이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영화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영화의 적나라한 연출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도적 선택일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주인공들만큼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품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이죠. 영화에는 총 14번의 식탁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감독 우민호가 14번이나 되는 식탁 장면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잠시 식탁이라는 공간을 생각해보죠. 식탁은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가족, 혹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폐쇄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 모종의 계획이 수립된다든가, 식탁은 참으로 다각적인 공간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때로는 남과 나를 구분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각 식탁 장면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강희, 장필우, 오회장의 식탁은 권력욕, 명예욕, 성욕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며, 권력욕, 명예욕, 성욕, 이 욕망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강희야, 너 오늘 시동 빨리 걸겠다. 오늘 우리 좋은데. 안상구, 우장훈의 식탁은 정의와 복수를 위한 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사본 갖고 있지. 나 이용해서 장필우 잡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럼 나 이용하라고. 같은 식탁을 두고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은 정의와 부정의가 결국 한 끗 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식탁이라는 무대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 무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도 하고 부당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감독 우민호는 여러 식탁 장면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그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내부자의 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선 미래자동차 비자금 스캔들을 추적하던 우장훈 검사가 당초 계획에 실패하자 결국 그들의 스파이로서 내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들과 함께 성접대를 받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았던 우장훈은 원하는 바를 이뤄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장필우, 오회장, 이강희의 삼각관계가 밝혀지며 끝이 나죠. 미래자동차 오연수 회장, 신정당 대선 후보 장필우 의원, 그리고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 씨발, 좆됐네. 하지만 저에겐 영화의 시원한 결말이 그리 달갑진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사회 정의를 위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 추악한 자들과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성접대를 받고 나서야 그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영화 속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않으면 검사 우장훈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성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면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내부로 진입해야 했던 걸까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과 싸우고자 한다면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 영화 내부자들은 결말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가 존재하는가?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영화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젠 영화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영화 내부자들의 스토리는 크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틀에 박힌 이야기죠. 정의가 승리하는 방식도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땐 그리 대단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화 내부자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영화 내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우에 있을 겁니다. 지난 2006년 최동훈 감독의 영화 타짜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던 조승우와 백윤식. 아수라발.
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 등에서 명연기를 보여주었던 이병헌.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이경영, 김홍파, 배성우, 조우진, 김희성, 이엘 등 명품 조연들까지 영화 내부자들은 각본과 캐릭터가 바닥을 기어가는 수준이 아닌 이상 별다른 연출 없이도 배우의 연기만으로 충분히 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영화가 개봉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대다수 인물들의 명대사가 한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만큼 배우들의 명연기로 캐릭터 구축이 잘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용성도 영화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의 비리. 사실 매년 이 영화를 3시간짜리 오리지널 버전으로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영화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쌓여왔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영화에 공감하도록 했고, 이 공감이 그다지 대단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 영화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여담이지만 내부자들 이후 감독 우민호가 마야광 과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지만 두 작품 모두 영화적으로는 그다지 인상 깊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다음 작품은 좀 더 깊은 구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종교, 가족, 사회.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법과 사회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 믿음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일 겁니다. 하지만 죽어라 공부해도 열심히 일해도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법과 사회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사회는 항상 우리를 배신했죠. 2016년의 그 사건은 우리의 근본적 믿음에 물음표를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화 내부자들이 3시간이라는 장구한 러닝타임 내내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언론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결과는 국민의 지적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중을 동물로 표현하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니까 괜한 억하심 좀 갖지 마시고 파이터. 민중을 기만하는 정치인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5년이 흐른 2020년 오늘까지 우리 역사에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세력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내부자들인 것이죠. 참 슬픈 말이지만 우리는 믿지 말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언론이, 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우리를 속이고 있진 않는지, 뉴스 속 이야기들이 모두 진짜인지, 무책임한 믿음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 속 우장훈의 이 대사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허벌나게 정의롭구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실증이 나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린 끝까지 즐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오른손이요? 까짓 거 왼손을 쓰면 되죠.